회장님이나 학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대학에 있다가 막상 개원과에 나왔더니 사실 대학 교서의 그 환경과 또 개원과에서의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실금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임신과 출산의 결과가 제일 큰데, 요실금 수술은 대부분 비뇨기과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은 바로 수술의 복잡성이라든지 또는 수술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또 트레이닝 과정에서 산부인과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비뇨기과 중심으로 수술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부인과 영역에서 산과 영역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부인과 영역에서 외래 베이스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요실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 치료를 하다 보면 요실금 치료와 관계에 있으면서 외래 베이스에서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파생 상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헤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 편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 중에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이저를 이루고 있는 영역은 역시 TOT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획기적으로 계산했다고는 메이슬 수술법이 나왔지만 그 처음에 출시했던 그 제품들이 하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그 잘못된 처음 접근이 결국에는 그 시장을 확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우리가 요실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골반 내 근육인 어프레이트 인터누스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실금 수술할 때 TOT를 하든 또는 메이셀링을 하든 간에 바로 어프레이트 인터누스의 근육을 이용하고 거기에 세이프티 존을 갖다가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저기서 녹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어프레이트 인터누스 근육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메이슬링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제가 전주에서 소피아 여성원이라는 데를 개원을 해서 지금 이제 올해가 11년째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 메이슬링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고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걸 생산하는 회사가 전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당신네 회사에서 이걸 제품화하면은
참 좋겠다 그랬는데 도저히 제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의사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더더군다나 대학에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은 더 순진해서 더욱더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가까이에 있는 전주대학교에 그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2017년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023년 3월에 드디어 식약처 허가와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의 그 의료보험 심사 평가원의 통과를 거쳐서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걸 알려드릴까 했는데 마침 우리 조정수 선생님이 지난해 좋은 논문을 발표해줘서 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TOT와 메인실링을 비교해서 메타 애널리시스를 해봤더니 그 결국에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있어서는 비슷하더라. 그런 메타 애널리시스 결과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라든지 수술의 난이도라든지 또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교해 보면 TOT가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메인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름대로의 근거를 줘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유나이티드 인컨티넨스 특히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스트레스 유나이티드 인컨티넨스 치료에 있어서 싱글 인슐린 메인실링이 TOT보다 더 효과는 비슷하지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메인실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더욱더 강하고 그분들은 오직 TOT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개원가에서 혼자 개원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역시 메인실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아직도 TOT를 계속 사용할까? 거기에는 편견이 꽤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실링의 장점이 좋다는데 이것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논문 하나 봤더니 이랬습니다. 결국에는 메인실링이 왜 실패하는가? 봤더니 그 TOT는 텐션 프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코스만 따라서 집어넣어주면은 특별히 뭐 손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TOT를 하다가 브레드를 한번 터뜨리면 무서워서 다시는 수술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그리고 이제 마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엉덩이를 탁 틀어버리면 그때 이제 그 헬리칼이 브레더나 다른 장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메인실링은 그냥 격소 마취하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뭐 10분 안에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한 6분이면 합니다. 국소 마취에서 하고요. MP가 안 돼도 국소 마취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쉽고 좋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료베이스에 있는 또는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수술법을 보급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인실링이 왜 문제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바로 inadequate fixation입니다. TOT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메인실링은 제대로 된 고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고정이 안 되면 수술의 실패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better device의 development가 필요하다. 더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어듀케이트 픽세이션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미슐린 제품을 놓고서 열심히 연구해서 오늘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제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미슐린 제품은 그 로드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트 인터너츠의 근육에다 찔러 넣는 과정에서 얘가 페네트레이션 돼가지고 다른 장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가시 부분이 제대로 고정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요. 그 후크 디자인을 변경했고, 그리고 메쉬와 후크와 연결하는 부위를 갖다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는 방법을 개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에듀케이트 픽세이션을 했는데, 요즘에 K-팝이 하도 유행이라고 그래서 저도 K를 거기다 붙였습니다. 요뚜기는 오뚜기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은 건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실금 뚝, 기침 뚝, 울음 뚝 해서 요실금 뚝 해서 파생시킨 이름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존 제품인데 이 로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것은 로드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가시 부분, 어플리트 인터너스 근육에 들어가서 고정시키는 부분에 이 가시 부분이 작고요. 그리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서 이쪽은 보면 앞에 있는 가시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포경선의 그 화살처럼 한번 어플리트 인터너스 근육에 가서 제대로만 탁 박히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인에듀케이트 픽세이션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제품은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이 부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바자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지면 그 부분이 만져가지고 환자들이 코이투스 할 때 거기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가장 최소화시키면서 견고하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요실금 수술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브리딩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어플리트 인터너스 근육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놓고 브리딩하면 무슨 방법으로 그걸 브리딩 컨트롤하나요? 안 됩니다. 브리딩 컨트롤 자체가. 그래서 젤라틴 스펀지를 갖다가 거기다 막 이렇게 쑤셔 넣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손으로 확 누르고 있어가지고 브리딩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용했던 젤라틴 스펀지 스포무스테이라는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스펀지를 갖다가 접어서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왜? 우리가 TOT는 그냥 텐션 흐리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미니슬린은 텐션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아주 숙련된 선생님하고 이제 수술법을 막 배운 거하고 차이점이 어디냐면 정확한 위치에다가 그걸 꽂아 넣는 것과 또 하나는 텐션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그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젤라틴 스펀지를 여기다 부착해서 찔러 넣으면 그냥 안 들어갈 때까지 그냥 끝까지 찔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한 선생님이나 처음 수술을 배운 사람이나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기존의 이건 뭐냐면 미술을 해놓고 텐션이 제대로 됐는가 해가지고 보는 기존 제품을 하는 테스트 영상입니다. 저거 하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술하고 나서 한 3주 정도는 재채기를 세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복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밀려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 유나이트 컨티넨스에 그리고 자동으로 텐션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한 4주 정도 되면 완전히 흡수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브레인 컨트롤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손잡이도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스무스 밑으로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본을 만지면서
쳐들어서 45도 각도로 올리게 되면 정확하게 오퍼레이팅 인터너스의 세이프티 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미국, 중국까지 발명 특허로 등록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정말 어려워서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큰 회사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달에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재팬 하스피탈에 가서 한 50분의 몽고 의사 선생님들 모아놓고 이 수술법에 대한 소개와 그 몽고 병원에서 수술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냥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분들을 같이 수술을 3건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에 3건 했더니 자기들은 3건 수술하면 하루 종일 한답니다. 근데 어떻게 1시간 반 만에 3건을 하냐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챗 GPT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TOT보다 메이슨이 더 좋다고 GPT가 AI가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메이슬링은 기존의 제품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이 외래베이스에서 시장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병원가에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혈사가 밑에 한 1cm에서 1.5cm 밑으로 해서 한 1.5cm, 1 내지 1.5cm 정도를 인시전을 가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메쉬를 집어넣을 그 길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왼손 인덱스 핑거를 가지고 그 밑에 이승수본을 만지면서 본을 긁으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들어서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마치 근막을 처음 들어가는 뚝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푹 들어갑니다. 그런 걸 느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넣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젤라틴 스펀지가 붙어 있는 그 저걸 가지고 이제 센터 쪽에다 위치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다시 왼손으로 이스무스를 만지면서 이렇게 해서 일단 뚫고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냥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젤라틴 스펀지가 버퍼링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크로스 하면은 되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 해서 수술이 6, 7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베이스에서 그 간단한 수술방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그 TOT나 이 메인슬링이나 메쉬 에로전이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깊이 파 묻기 때문에 메쉬 에로전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꺼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사대학교 정은입니다. 김문경 교수님 시사대학 섹션을 하고 난 다음에 50%에서 이슈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다시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은요. 그냥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저희 폼이 있어서 별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저스트 이 케이스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소변을 잘 못 보게 되는 경우는 혹시 없으셨는지. 그 소변 못 보는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안테리어 콜포라피를 같이 겪었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소변 못 보면 둘이서 불안해합니다. 환자는 나 이러다 정말 소변 못 보는가? 그리고 의사는 사고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길면 한 일주일, 그리고 소변 못 보면 폴리킵하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대부분 잘 봅니다. 한 일주일 정도 폴리킵하는 걸로. 맥시멈으로는 한 열흘까지도 킵한 경험이 한두 케이스 있었는데 대부분은 3, 4일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너무나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젤폼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젤폼이 녹으면서 그냥 텐션이 자동으로 좀 땅 풀어지면서 소변을 잘 봅니다. 또 하나는요. 요실금 수술할 때 항상 혹시 좀 부족해서 요실금이 좀 덜 교정되는 경우는 없었는지. 요실금이? 예. 마지막 못 들었었죠. 요실금이 확실하게 요 쪽이 아니고 약간 남아있는 경우니까 좀 부족한 경우, 교정이 좀 부족한 경우는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소변을 못 보는 경우와 조금 부족한 경우. 지금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웨이비라든지 또는 이런 얼전시아들이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컴바인 됐을 때 환자들은 그냥 소변이 새는 것을 요실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이 웨이비인지 아니면 유유아인지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환자들은 구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유리의 인컨티넨스를 갖다 요실금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올 때는 우리가 약간의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것도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원래 그 기존의 TOT도 그랬지만 투머치 텐전이 더 월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텐전을 많이 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소변을 또 쓸까봐 하다 보면 결국은 소변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텐전은 투머치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문화수 원장님. 예, 조문경 교수님께서 질문을